현실반 마속도 형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직폭력, 인신매매, 강도, 살인 다 취급을 다 했어요. 지금은 분리가 야구자리 하는 것은 남들을 협박을 해서 돈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조리 침범을 한다. 누구 귀엽잖아요. 네. 사이즈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목을 잘라갖고 차 위에 올려놨더만요. 시장을. 도움 받을래 아니면 총알 맞을래 이런 개념이라. 호락을 자른다. 경고로 삼는 거죠. 가만히만 있어도 마약들이 너무 잘 자라는 거라. 무슨 말이냐? 코카인. 코카인을 제조해가지고 세계 뿌리잖아. 방금 춤출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여러분, 마피아라는 이탈리아 범죄 조직 모두들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카르텔,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우리나라의 조폭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범죄 조직들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해왔는데요. 지난 1월에는 미얀마의 중국계 범죄 조직에게 중국 배우가 납치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범죄 조직의 실체가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최악의 범죄 조직은 어디일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님이신 가톨릭대 탐정학과 염건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교수님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동시에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왜 불편해요? 잔인한 이야기, 잔혹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희한테. 일이 잔혹한 걸 어떻게 해요? 극강의 티, 염건영 교수님 함께 해주십니다. 자, 조폭을 때려잡는 형사로 이름을 날리셨던 분이죠. 현실판 마속도 형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원배입니다. 근데 네. 혁수 씨 좀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 제 반지를 꼈지 않습니까? 반지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혹시 그 반짝거리는 반지는 뭔가요? 베스트 수사반. 서울경찰청에서 실적이 좋은 팀을 선정해서 18금 반지에다가 루비 짝퉁을 루비 짝퉁이거든요. 루비는 짝퉁입니까? 짝- 예. 그런데 내가 몇 개인지 물어봐 주세요. 몇 개이십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탔습니다. 그 알반지가 4개가 있으시죠? 그렇죠. 하나는 와이프, 하나는 우리 아들 걸, 하나는 우리 딸 걸 줬다. 나라에서 준 반지를 가족템으로 하고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도 서울경찰청에 저와 같은 국제범죄수사대에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이걸 못 탔어. 아이고 어떻게? 못 탔어요. 그러니까 내 거를 끼고 다니는 거야. 자기가 탄 것처럼 딱 보이면서 커피를 먹을 때 이렇게 안 먹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 보여줘야 돼요. 저희 방송에 처음 함께 해주시면서 반지 4개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뭔가 전투로 상실케 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실반 마속도 형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범죄도시 영화를 보면 범죄자들을 진실의 방으로 소위 데려가지 않습니까? 진실의 방이 존재하는지 혹시? 솔직히 말해서 진실의 방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까? 지금 경찰서에서는 조사하는 그 방이 그 진실 방이 있어요. 조사가. 네, 그 진술의 조사를 방이군요. 진술. 오케이. 예. 진실의 방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어떤 물리적인 행사는 전혀 없다. 혹시 조폭을 많이 때려잡으셨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개 받았습니까? 사실은 옛날에 강력반에서 조직폭력, 인신매매, 강도, 살인 다 취급을 다 했어요. 지금은 분리가 사건들을. 했지만 그래서 이름을 말하자면은 시흥에 유명한 산이슬파, 그다음 장성파, 백구파, 헐크파, 광명사거 랩파, 의정부 세븐파 등등등등. 정말 많네요. 많죠. 네. 염 교수님께서도 혹시 범죄 조직, 뭐 조폭이라든지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법무부 업무할 때 많이 만나봤죠. 법무부 업무할 네. 팀장님은 잡으신 거고 네. 전 잡힌 상태에서. 잡힌 상태에서 또 그러네요. 조사를 위해서 참여. 아니 연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끔 직접 만나요. 그럼 한국 조폭이랑 해외 조폭이랑 큰 차이를 좀 이렇게 짧게 꼽아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총기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 사이즈 자체가 틀려요. 그 멕시코 갱 아시잖아요. 네네. 최근에도 그 정치인들 여러 명 테러당해 살해당했잖아요. 목을 잘라갖고 차 위에 올려놨더만요. 시장을. 작년 사건이에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장도가 경찰보다 위에요. 돈이 많으니까 장갑차도 있고 탱크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세계 최악의 범죄 조직은 어디일까요? 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건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세계 최악의 범죄 조직, 어떤 조직입니까? 카르텔이죠. 예. 네. 콜롬비아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네.
그러니까 왜 보면 마약 조직 자체는 마피아라 불리는데 네. 얘네가 몰려가지고 하나의 쉽게 얘기하면 연합회를 형성을 했거든요. 마약 그 유통 협회. 그 나름 또 카르텔이에요. 상인회가 있는 거네요. 그게 상인회. 카르텔이에요. 그게 카르텔이에요. 아, 그걸 카르텔이라고 하는. 네,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그러니까 마약 유통을 기반으로 해서 네. 전 세계에서 석권을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도 콜롬비아가 2025년에도 지금 내전 상태예요. 그 반군들이 마약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시끄러운 조직이 가장 오래되고 척결이 안 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중남미 카르텔이 가장 센 애들 아니냐 이렇게 그 봅니다. 드라마 나르코스가 혹시 네, 그 나르코스 나온 애가 그렇죠. 네. 이 콜롬비아가 뭐 특산물이 마약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말이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네. 마약 생산 수출이 그만큼 활발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중남미, 콜롬비아나 페루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마약들이 너무 잘 자라는 거라. 아, 누가 이렇게 일부러 심어서 키우지 않아도 막 자라는군요. 대표적 코카나무.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콜롬비아 카르텔 얘들은 뭘 하느냐면은 코카인. 코카인을 제조해가지고 세계 뿌리지 않습니까? 저 방금 춤출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방금 예. 코카인. 예, 그럼 원래 이렇게 춤을 춰야 되거든요. 왜 춤춰요? 예. 아, 이게 또 콜라텍이 아니에요. 예, 아니, 코카인인데. 그게 아니라 예. 코카인인데 콜롬비아 카르텔은 자기들이 하는 거는 코카인 제조해서 돈을 벌고 있어.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조직 범죄지 조직 폭력으로 보기엔 조금 이상하지 않겠냐. 아, 폭력자는 아니고 조직 범죄다. 교수님 제가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김은배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세계 최악의 범죄 조직은? 자펜 마피아라고 불리는 야구자. 아, 야구자 예. 많이 들었죠? 3대 범죄 조직 대라 그러면 보통 마피아, 사마페, 야구자 이렇게 듣고 있어요. 아, 야쿠자가 들어가는군요. 콜롬비아 카르텔 노. 아, 여기는 안 들어간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 야쿠자가 들어간다. 좀 의외긴 하네요. 실제적으로 야구자는 뭐냐면 도박판 하시니까. 도박판. 네. 도박하는 데는 불법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남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도박판을 지키기 위해서 어깨들이 뒤에 딱 앉아있죠. 요런 방 보는 사람들, 즉 발이 앉아있다. 이래서 야구자라고 지칭했다는 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쿠자 본인들은 야쿠자라고 서로 지칭하는 것을 금기시한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폭한테 너 조폭이지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자기들로는 야구자를 안 부르고 협객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협객이라고. 그렇죠. 야쿠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조폭이 되는데 사실은 시험 보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 시험 보면 다 떨어지겠죠. 그 조직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깡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막내로 들어가서 네. 단계별로 피라미드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야구자야. 네. 그러면 대를 이어서 야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우동집은 물려봤는데 좀 들어봤는데 야쿠자까지 물려봤습니까, 일본은? 더군다나 야구자 두목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그걸 물려봤다. 두목으로. 승계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마약 조직 두목도 콜롬비아 사람입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예요. 나르코스 주인공. 예. 네. 아, 그게 실존 실존인물이죠. 상대로. 예. 그 미국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조직들끼리 내전이 발생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생산량은 많은데 네. 미국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에도 연결되는 깽하고 연결돼야 되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가 다 집합해봐 이렇게 한 겁니다. 집합해봐 해가지고 정리 좀 하자. 이지라라고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안 되니까 네. 내가 좀 정해줄게. 너 이만큼만 팔고 너 이만큼만 팔고 너 이만큼만 팔자. 이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정리 작업을 한 거예요. 상인의 협회장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얘네가 카르텔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요. 그게 이제 메데인이라는 도시를 근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메데인 카르텔이 그렇게 유명해진 겁니다. 메데인 카르텔. 네. 메데인 카르텔 어떤 조직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전 세계 코카인 시장이 있잖아요. 네. 80%를 장악을 했고요. 거의 미국에 다 장악을 유통되는 코카인도 80~90%가 얘네 거였고요. 아, 메데인시가 있어요. 지금 관광지 되게 유명한 도시고요. 실제로는 좋은 도시예요. 근데 이제 콜롬비아가 계속 부정부패로 인해서 정적 불안이 발생하면서 외곽 지역, 농촌 지역 있잖아요. 네. 농촌 지역 통제를 상실을 한 거예요. 제일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몇 배 정도 돼야지 문제가 발생할까요? 50배? 50배는 웬만한 나라는 다 50배예요. 우리나라 100배 정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00배로 봐요. 1000배요? 예, 그러니까 최하위층하고 최상위층이 1000배 정도 이상, 10,000배까지도 나는 나라들은 네. 이 법이 안 통해요. 아, 왜 그러면 아니, 내가 근데-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삐뚤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군요. 근데 콜롬비아는 10,000배가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위 계층들이
이 상황이면 내가 살 방법이 없는데 마약이라도 팔아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돌변을 해버린 거라.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약 조직들이 중앙정부에서 들어오는 거 우리가 막아줄게. 대신에 너네 마약만 잘 재배해갖고 나한테 납품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메데인 카르텔이라는 얘기입니다. 야쿠자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조직이 있습니다. 네.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야마구치 구미 들어봤습니까? 야마구치 구미. 전 못 들어봤습니다. 야마구치 구미. 스미요시 카이 스미요시 카이. 못 들어봤어요? 예. 이나가와 카이. 못 들어봤습니다. 일본에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유명한 조직이 지금 일본을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부 관련돼 매수하고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다 장악하고 심지어는 그 트로트라고 하는 그 엔카 있잖아요. 엔카판도 야쿠자가 다 장악을 했었거든요. 네, 기획사들을. 그래서 애가 총만 안 들었지. 총을 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그게 언론에 왔을 거예요. 이게 또 뭐 수많은 영화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나오는 장면이긴 하죠. 야쿠자나 조직 폭력배들은 이렇게 뭔가 조직을 이탈하거나 배신을 하면 꼭 이렇게 손가락을 자른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례가 일본에서는 단지한다는 거는 신체적으로 이걸 끊으면 요거는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 없다?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건 없어도 큰 문제 없어요. 네.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거는 평생 경고로 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계속 단지를 한다. 자각을 해라. 그렇죠. 이런 의미군요. 네네. 카르텔은 이런 엄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표로 유명한 게 그 플라타 오 플로모라는 그 원칙이 있어요. 플라타가 뭘까요? 어감은 이뻐 보이는데. 이뻐요. 은이에요. 은. 네. 네. 오 플로모. 플로모는 뭐냐면 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탄두. 도움 받을래 아니면 총알 맞을래 이런 의미입니다. 죽던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매수당하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 이외에 옵션 없어요. 돈 안 받고 말 안 듣는 건 말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전체 공무원의 90%가 월급을 얘네한테 받아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체 공무원의 90% 예. 거의 절대 다수가 예. 이 조직에서 월급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에스코바르가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콜롬비아 총선에 나와요. 국회의원 선거.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됩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 네, 예. 범죄 조직의 수장이요? 예. 그래서 당선이 돼요? 국회의원 돼요. 거기서 끝났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나오려고 한 거라. 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미국 그 CIA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얘가 만약 마약왕이 되면 마약을 아예 합법화시켜 코카인을 전 세계로 유통을 완전 시켜버릴 건데 그렇죠.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CIA에서요 얘가 미국에서 마약을 유통시킨 증거를 갖다 줘요. 그 콜롬비아 법무장관한테. 네. 이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이거를 자기 증언을 해버려요. 국회의원들한테 이 사람 이렇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법무장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잘려요. 국회의원들 만장일치로. 아무리 그래도 마약왕이 국회의원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때부터 이제 테러가 시작이 돼서 법무부 장관도 암살당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제 대통령 후보 있잖아요. 92년도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 3명 있었는데 3명을 다 죽어버려요, 얘네가. 대통령 선거를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대통령 후보를요? 예,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 플라타오 폴로모 이렇게 된 거군요, 결국에.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대선 후보 3명이나 죽였으니까. 네. 특수부대가 수십 명이 들어가요. 얘를 사살하려고. 그 하는 과정에서 CIA 특수요원도 교전 중에 사망하고 콜롬비아 특수요원들도 많이 죽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야 이거 쫓아다니다가 너무 피해가 크다. 네. 그래서 야, 정말 미안한데 양쪽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너 정말 미안한데 좀 교도소에 들어가 주면 안 돼. 이렇게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코바르가 뭐라 못 잡으니까 사정했군요. 네, 그래 에스코바르가 뭐라냐면 그럼 내가 교도소를 짓게 내 돈으로. 내가 들어갈 교도소는 내가 짓는다. 네, 그 지었어요. 40만 평짜리를. 자기가 수영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뭐 경마장도 있고. 그냥 집을 지은 거네요? 심지어는 교도관도 자기가 뽑았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단 조건은 거기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어쨌든 고안에 있었는데 에스코바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조직에서 배신을 한 거예요. 네. 왜 저놈 새끼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시장을 먹어야지 이러고 두 놈이 배신한 거라. 그 자리를 우리가 먹자. 어차피 못 나오니까. 예, 그래서 얘네가 미국에 협상을 한 거예요. 네. 우리는 너네한테 가는 양을 줄여줄게. 그러니까 에스코바르만 좀 제거해줘.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미국 정부하고 콜롬비아 정부 있잖아. 나쁠 거 아니잖아요. 그쵸. 대신에 송환해준다 이거예요. 미국 가서 처벌시키라 이거지. 그래서 미국으로 송환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탈옥을 한 거예요. 탈옥도 아니지. 그냥 지가 지금 기어 나간 거죠. 그렇죠. 자기 집 그냥 자기가 나간 거죠. 예, 가출한 거예요. 네. 가출. 그러면서 뭔 선언이냐 무장투쟁 선언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안 냅둔다. 미국도 테러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살당합니다. 총알 피탄 3발 맞고 죽어요. 악을 행한 자. 네, 악을 당하는군요. 네 그러네요.
야쿠자들이 도대체 어떤 나쁜 짓들을 했길래 가장 나쁜 범죄 조직으로 꼽으셨습니까? 야쿠자리 하는 것은 남들을 협박을 해서 갈치, 도박판, 사채업, 그다음 유흥업, 돈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조리 침범을 한다. 무슨 말이냐? 돈이 된다. 그러면 거기를 협박을 하던 그 사람들을 위협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야쿠자가 혼자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혼자는 안 먹히겠죠. 그쵸. 하지만 조직을 이뤄서 한다 그러면은 건벌을 먹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은 나쁘고 좋건 간에 무조건 그 사람들이 손을 뻗치는 거죠. 아까 카르텔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한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반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부 고위라든 군하고 다투지만 서민층하고는 크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한 그 야쿠샤라든지 조폭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을 갈취를 한다. 서민들. 일반 국민 상대로. 카르텔은 그럼 반정부 집단이냐? 그것도 맞지만 콜롬비아가 살인율이 전 세계 최고였어요. 1980년대, 90년대. 그래갖고 1년에 2만 명씩 죽었다니까요. 누가 죽였겠냐고 그걸. 다 이 카르텔이 죽인 거지. 삥 뜯고 돈 뜯고 한 그 조폭짓은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얘네가. 네. 나쁜 놈들이란 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염 교수님이 귀여운 표정으로 야쿠자를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귀엽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콜롬비아 마약 조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뭐 이 조직들이 건재합니까? 건재하죠. 메데인 카르텔이 있을 때는 지들끼리 전쟁을 안 했거든요. 평화는 느껴졌단 말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곽 지역에. 오히려. 예, 메데인 카르텔이 붕괴가 되면서 여러 집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걸프 클랜이라고 그러는데, 클랜이 이제 약간 나쁜 갱 조직 중에 하나를 클랜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클랜이나 이 카르텔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거의 반군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반군하고 정부 군사의 교전이 발생해서. 그래서 끔찍한 상황이 계속 연장되고 있군요. 근데 이 콜롬비아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네. 그렇고 이 나쁜 마약 조직을 끊임없이 소탕 작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고 이 나쁜 조직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관리의 부패가 문제입니다. 콜롬비아 부패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극강입니다. 돈에 매수되니까 이렇게 이게 척결이 안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외지 있잖아요. 그 정부의 치안권이 안 닿는 지역에 이 조직범죄단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정부 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는 부패하고 가진 자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런 사고체계가 해결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게 척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잡으면 또 다른 세력이 또 나오고 네. 또 양산되고. 네. 김효 팀장님, 네. 좀 전에 우리 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단이 옛날에는 한 500개가 넘었어요. 1960년대만 해도 야쿠샤라고 불리는 인원들이 한 18만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엄청 지금은 많았네요. 지금 한 2만 8천 명 정도라고 지금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1990년도에 일본에서 폭력단 대처법을 만들면서 규제를 상당히 강했어. 무슨 말이냐? 일본은 폭력배가 등록을 합니다. 회사처럼 등록을 해요. 그 사원증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사원증까지. 등록을 하는데 명단이 있죠. 네. 명단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못 사. 내 이름으로. 휴대폰도 안 돼. 이사도 맘대로 못 가. 취업도 안 돼. 니네는 깡패야만 하라 이거죠. 야쿠자도 카르텔화 되기 직전까지 갔어요. 사회 전반에서 야쿠자를 거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상황이 1980년대 전개됐단 말이에요. 카르텔하고 비슷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 통제를 못했으면 중남미 카르텔하고 비슷하게 성장했을 거란 얘기예요. 만약 집단의 행위를 근절시킨다고 하면 카르텔, 야쿠자 어떤 집단이 먼저 백기를 들까요? 카르텔은 마약 조직이기 때문에 그 마약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거죠. 네. 마약을 근절시키면 코카인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또 콜롬비아가 미국처럼 되면은 마약 제조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 카르텔이 없어질 수밖에. 다른 수입원으로 그만큼의 돈을 벌기만 한다면 그렇지.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은 카르텔은 없어지는데 야쿠자 같은 폭력 조직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항상 서민들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거 없앨 수가 없어. 어떻습니까, 의견이? 지금 중남미에서도 이제 최근에 칠레하고 이런 몇 개 나라들은 범죄 통제가 잘 되고 있어요. 네. 콜롬비아 상황 자체가 통제가 쉬울 거라고 봐요. 마약 자체가 유통이 안 되거나 마약 이외에 농산물을 재배해서 농부들 있잖아요. 농부들이 네네. 먹을 상황이 오면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제압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 야쿠자와 같은 생활형 깡패 있잖아요. 알박기로 들어가 있어서 얘네는 교화 개선이 안 돼요. 계속 뜯어먹는 걸로 이제 팔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팔자가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쿠자를 그렇게 말살시키려고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해도 계속 신입 회원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힘은 약해졌지만. 네. 그러니까 사회 암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는 전 야쿠자가 훨씬 세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를 고를 수가 있을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앵커가 생각하는 세계 최악의 범죄 조직은 이거 근데 빨리 골라요. 없어질 수 없을 거라고 두 분이 생각하셔가지고 저는 이 야쿠자를 없어질 거라는 희망조차 없는 그렇죠. 이런 조직이 최악의 범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까 전에 여보세요. 얘기하셨던 그런
둘 다 사라져야 되는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는 잘못 쏟아부은 에너지일 뿐이다. 러시아의 정치 활동가이자 작가였던 엠마 골드만이 남긴 말인데요. 범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세계의 암덩어리처럼 퍼져 있는 범죄 조직들이 모두 소탕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이야기들과 알고 싶지 않았던 정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범죄 조직의 스토리가 담긴 영화나 드라마를 못 볼 것 같아요. 안 보려고요, 이제. 그냥 로맨스 이런 거나 보려고요. 자, 오늘 대화가 통했다고 생각하시면 한 손으로 반쪽짜리 하트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긁혔다고 생각하면 엄지척 따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두 분의 하트가 맞아. 통했네요. 예.